미국 사람 발음과 영국 사람 발음이 갈라지는 지점이 옛날이 아니고 최근에 생겼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Why doesn't modern American accent, 현대의 미국 액센트가 왜 비슷하지 않습니까? 영국 액센트랑 지금은 굉장히 다르니까요. After all, 결국에 didn't British colonize the US? colonize는 식민지화하다라는 뜻이니까 영국이 미국을 옛날에 식민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로 전부 다 되었기 때문에 발음도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죠. 엑스퍼트 전문가들이 빌리브 믿기를 테디아가 중요하겠죠. 브리티시 영국의 레지던트 어떤 사람들 거주하는 사람들과 앤드 그리고 칼로니스트 식민지 했던 사람들 즉 그럼 브리티시 레지던트 하면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칼로니스트 하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후 누구냐면 세틀드 아메리카 미국에 정착을 했겠죠. 그 두 사람 모두가 all 사운디드 어떻게 소리가 나냐면 same 똑같이 소리가 났는데 18세기 때는 똑같이 소리를 냈습니다. 즉 영국에 살던 사람 미국에 살던 사람이 똑같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차피 영국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and 그리고 데이는 네 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는 사람들은 probably 아마도 all sound 어떻게 소리가 나냐면 more like modern American 미국 사람처럼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된 어떤 사람보다 브리티시를 줄여서 브리시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영국 사람들보다. 그러면 당시의 발음은 미국 발음에 더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의 발음은 액센트 어떤 액센트냐면 that 우리가 뭐라고 아이덴티파이 식별하고 있는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는 브리티시 투데이 우리가 영국 발음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 액센트는 was developed 발달되기를 around time of American Revolution 즉 미국의 혁명 시대 때 아마 지금의 영국의 액센트가 발명된 것 같아요. 개발된 것 같아요. by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개발되었냐면 people of low birth rank low니까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birth 출생 계급 한마디로 뭐 공무원보다는 뭐 짐꾼이나 일꾼이나 뭐 마차 끄는 사람 뭐 등등이 되겠죠. 후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헤드 비컨 뭐가 되었다? 웰시 갑자기 부자가 됩니다. 듀링 언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산업혁명 때죠. 그러면 지금의 영국 발음은 언제 생겼다? 산업혁명 때 어떤 사람이 낮은 계급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뭐가 되면서 부자가 되면서 지금의 영국 발음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가 맨 앞에 있고 컴마가 있죠.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니까 distinguish는 구별이란 뜻이고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다른 평민들 평이라는 말이 common이라는 뜻이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뭐로 common어 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평민들 즉 다른 어떤 사람들 여기 있는 낮은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 아니 구별하기 위해서 왜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이죠? 응? 왜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이야? 부자가 되었으니까요 갑자기.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these people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은 develop 뭘 만들어내냐면 new way of speaking to set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뭐하는 set 정하는 어떻게 정하는 어파트니까 구별을 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밑줄 차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and 그리고 데몬스트레이트 뭘 보여주냐면 그 사람들만의 새롭고 엘리베이션 합니까? 엘리베이터 그렇죠. 높아지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위로 올라가죠. 뭐 고양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그래 새롭고 높아진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말투를 바꾸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런던에서는 되게 R자 발음이나 TH 발음을 고급스럽게 굴리는 사람들을 조금 더 배운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조금 못 배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고, 뭐 우리나라도 그 뭐 크게 다르지 않게 뭐 발음을 이쁘게 한다거나 단어를 고급스럽게 쓰면은 자기가 계층이 높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산업혁명 때 말 그대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발음을 약간 좀 고쳐서 나는 조금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의 영국 발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19세기에 이러한 독특한 하면 되겠죠. 이렇게 독특해진 또는 구별된 하면 되겠죠. 액센트는 스탠다라이즈드, 스탠다드니까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에서 뭘로써 received pronunciation 밑에 나와 있죠. 영국 표준 발음으로 되었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 잘 봐. 여기 비동사 pp죠. 얘도 pp 하면 됩니다. 그러면 토트란 말은 가르치다가 아니고 가르쳐지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르쳐졌습니다. 와이드리 넓게 by 누구에 의해서 pronunciation tutor, tutor는 선생님이니까 발음 선생님들이 억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발음이 표준 발음이야 얘들아 라고 알려준 것이죠. to people 사람들한테, 또 어떤 사람들한테? 말을 어떻게 배우고 싶은 사람? 패션, 유행에 맞춰서 나는 19세기니까 19세기 말을 배우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다? 네, 이게 표준 발음이라서 알려준 것이죠. 예. 자, 뭐 옆에도 잘 적어드렸지만 지금의 영국 발음이 생긴 이유입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얻어가지고 자기 높은 지위를 이렇게 어찌 보면 자랑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말투를 개발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느 나라 마찬가지겠죠. 후반부에서 그 두 가지 계급이 나오면서 구별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연달아 나오는 부분이므로 후반부를 잘 열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2번입니다. 그래서 소셜 스테이터스가 되고요. 32번은 자기가 원하는 계획을 세워야지 남이 원하는 계획을 세워봤자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그 계획도 뭐 할 수 없다, 성취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것입니다.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애가 아무리 독서를 많이 하자라는 계획을 세워봤자 그 계획을 이룰 수 없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자기가 뭐 신체적인 건강을 중요시 한다면 턱걸이를 몇 개 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는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책을 읽지 않는데 책을 많이 읽는다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럴듯한 그런 목표를 정해봤자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고 당연히 성취할 수도 없다라는 게 32번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밑에 당연히 이제 for example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독서를 사람들이 원해도 아무리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be supposed to인데요. 네, be supposed to는 뭐뭐 할 예정이다 등등의 뜻인데, 이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대로 뭐뭐 할 예정이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뭐뭐 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스통태니까 남이 생각해서. 그 표현이 be suppose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되니까 미리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맨 첫 번째 줄로 올라가면 스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스틱은 당연히 막대기라는 뜻이 있으면서 동사다리에서는 스티커처럼 붙어있다는 뜻이니까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뭐 약속이나 그런 것을 지키다 고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드란 말이 뭐니까? 어렵다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어렵다? 목표를 지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명사가 겹치면 뒤에는 조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는 것처럼 해석을 하시면 되니까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 생략이죠. 그래서 네가 accomplish 뭐 하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목적을 스티커처럼 딱 붙어가지고 고수하기가 어렵답니다. But 하지만 sometimes 가끔씩 we make goals 우리는 뭐 한다? 목표를 세우는데 자 또 이렇게 명사가 겹쳐 있죠. 그러면 뒤에 있는 조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로 꾸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in the first place 처음부터 스릴이 전혀 없는, 관심이 전혀 없는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즉 남이 보면 그럴듯한 계획이죠. 자, we set resolution. set이라는 단어가 세우다라는 뜻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을 쳐서 골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니까 세 번째 나오므로 resolution이라는 단어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resolution은 결심입니다. 새 결심할 때 우리는 목표를 세웁니다. 결심을 만들어내요. based on 뭐에 기초해서 what we are supposed to do.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즉 남이 기대해서 해야 하는 일을 가지고 목표를 세웁니다. 또는 what others think,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가지고 목표를 세웁니다. 자, rather than 에다가 부동을 합시다. 뭐 하는 것 대신에 우리한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이고. 자, 중요하다는 말을 matter란 단어로 썼습니다. matter는 동사 자리에서 중요하다는 말이야. 자, 그래서 뭐를 한다고? 파란색을 한다고. 뭐 한다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걸 하지. 뭐를 하지 않고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지 않고. 자, 두 가지가 대립상이 되죠. 그럼 당연히 이제 어떤 부분이 밑줄이 될지는 뻔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겠죠. this 이것이 뭐야? 이것 파란색 밑줄, 즉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계획을 만드는 것은 make nearly는 거의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뭐하기에? stick to가 또 나왔죠? 아까는 with였는데 지금은 to네요. 목표에 스티커처럼 딱 붙어가지고 고수하기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 hard라 그랬고, 그죠? 이번에는 impossible이라는 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보면 reading more 더 많은 책을 읽는 것은 good habit 좋은 습관입니다만 하지만 if you are only doing it it은 뭐예요? reading more죠. 책을 많이 읽긴 읽는데 because you feel things what you are supposed to do 똑같이 파란색 밑줄 네가 어떻게 느껴? 남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느끼서 하면은 뭐가 아니고 not 네가 진짜로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보면은 좋게 느끼는 것을 하게 되면 you are going to have a hard time. 자, 또 어렵다 그랬죠. 어렵다는 말 세 번째 나옵니다. 이렇게 뭐가 어렵게 된다? reaching the goal 목표를 성취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instead 대신에 어떤 목표를 세워라? 자신한테 맞는 목표를 세우시면 됩니다. Now, this isn't to say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다. 네가 책을 덜 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더 아이디어, 내가 말하고 싶은 아이디어는 first consider 뭐를 생각해라. 네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figure out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find out이라고 적어서 뭐를 발견해라. 네가 정말 필요한 것. to get there 거기에 가기 위해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취하기 위해서겠죠. 성취하다, 목표에 도달하다, 뭐 이런 것들. 파란색을 하지 말고 초록색을 하세요. 즉 남이 하는 걸 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십시오. 가 전체적인 주제가 되겠죠. 자, 30번 전체 그 내용은 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하지 말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정해서 하십시오. 초록색 부분이 답입니다. be supposed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를 아마 이제 이해를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matter란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matter란 단어는 확실하는 주어 다음에 있기 때문에 주어 다음에 동사다리니까 동사처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2번까지 했고 33번을 가면 33번 재밌는 내용이죠. 사람들이 공항에서 너무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네, 배기지 클레임은 이제 그 자기 짐을 찾는 수화물 찾는 곳인데요. 시간을 좀 줄여봤더니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꾀를 쓴 게 시간을 줄이지 못하니까 차라리 걸어가는 시간을 늘려버린 겁니다. 그럼 걸어가는 시간을 늘리니까 짐은 더 빨리 도착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뭐 하지 않는다?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짐이 오는 시간은 똑같은데. 네,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문장은 제 입장에서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석이 가장 안 되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자, 첫 번째 줄에 휴스턴 에어포트 이그제큐티브라고 있는 이 단어는 간부라는 뜻인데, 휴스턴 공항의 간부들은 페이스드가 동사 자리니까 ed가 붙었으니까 얼굴이 아니고 직면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냐면 플랜티 오브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트 불평 불만에 직면하고 있죠. 리가딩에다가 뭐뭐에 대해서라고 적어서 뭐에 대해서 배기지 클레임 타임, 즉 배기지 클레임은 공항에 가시면 자기 수화물 찾는 곳, 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짐 찾는 곳 있어요. 네, 이렇게 돼갖고 여기에 뭐가 흘러가고 검은색으로 막 흘러가 있고, 자기 가방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보고 내 거다 이거 막 이렇게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길 보고 배기지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너무나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막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는 그들이라고 하지 말고 간부들은 인크리스 뭘 늘렸냐면 넘버 오브 배기지 핸들러니까 다루는 사람들 그럼 되겠죠. 그래서 직원들을 많이 늘려놨어요. 더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올도가 여기서 시작해서 컴마까지로 끝나니까 여기를 비록 뭐일지라도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늘려놨더니 리듀스 뭐가 줄어들었습니까? 에버리지 평균적으로 웨이트 기다리는 시간이 뭘로 8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플레인트 불평은 didn't stop 멈추지 않았습니다. It took about 1 minute 대략 1분이 걸립니다. to get 자 from A to B니까 A에서 B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arrival gate 즉 도착하는 게이트에서 베이지 클레임 짐을 찾는 곳까지 1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패신저스 승객들은 스펜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냐면 7 minute 플러스 7분을 더 기다려야 돼요. waiting for their bags 자기 짐을 찾는이라고. 8분으로 줄었으니까 1분밖에 안 걸림으로 7분이나 남아 돌아가는 것이죠. 네, 7분은 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밖에 안 걸어왔으니까. 솔루션 해결책은 to move 뭘 옮긴다? arrival gate 도착하는 곳을 away from the baggage claim 어디에서 훨씬 멀어지게 짐을 찾는 곳에서 훨씬 멀어지게 늘리는 것이고 그래서 it took passengers 승객들한테는 about 7 minutes 7분 정도를 워크돼요. 거기까지 걸어가기 억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네 8분이 걸리니까 도착하자마자 이것도 같이 도착해 있겠죠. 리절트인 이렇게 8분 정도를 늘리게 해서 걸어가게 만드니까 리절트인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그 결과가 뭡니까? 컴플레인이 리듀스 투 어디까지 줄어들었냐면 almost 제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리서치 쇼우스 리서치가 조사가 보여주는 결과는 occupying 타임이 훨씬 더 짧게 느껴지는 겁니다. unoccupied 타임보다. 자,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occupy는 무슨 말? 어떤 것을 차지하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하지 않는 것보다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지는 거죠. 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덜 주신 거. 자, occupied time이 뭐라고? 뭔가를 하는 시간. unoccupied time이라고? 뭔가를 안 하는 시간. 뭔가를 하는 시간은 더 빨리 갈 거 아닙니까? 더 짧게 느껴지고, 뭔가를 안 하고 뭐 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은 굉장히 길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는 7분을 기다리든지 1분을 기다리든 상관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대기 시간은 길다고 느낄 수밖에 없으니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occupying time을 늘리는 겁니다. 어떻게? 걷게. 이 문장을 해석을 해서 또는 숨은 뜻을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는 시간, 즉 occupied time을 늘려버리면 당연히 불만이 없을 것이고, unoccupied time, 즉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평불만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차라리 걷게 만드는 거죠. People usually, 사람들은 대개 exaggerate, 뭐한다? 과장합니다. 뭐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다리는 시간, 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죠. 더 길다고 느끼니까. And what they find most bothersome, bothersom은 귀찮게 하는 것은 또는 짜증나게 하는 것은 또는 불평불만을 일으키는 것은 is time spent unoccupied,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죠. 결국 기다리는 시간이죠. 더스, 그러므로 occupying, 뭐를 하는 것은 passengers time, 시간을 억지로 뭐하게 만드는 것을, 네, 그렇죠,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을 억지로 걷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다 2번이죠. 그것들은 어떤 아이를 준다? 걔네들이 기다리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후반부에 나오는 occupy하고 unoccupy 이 느낌을 잘 전달을 하고 또는 자기가 잘 받아들여서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하는 게 아마 어휘 문제 같은 데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죠. 34번인데요. 과거의 기억을 너무나 재미있는 것만 잘 기억을 하고 재미없는 거를 기억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럴 텐데 강렬한 기억은 더 기억에 남고 그렇지 않은 기억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미래를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여름방학은 너무 재밌었고 시험은 재미가 없었으니 여름방학만 계속 생각을 하면 겨울방학은 더 기다려질 것이고 시험은 더 기다리기 싫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자기가 과거를 왜곡해서 미래까지 왜곡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생긴다,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이 실은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생생한 기억, 아주 극단적으로 생생한 기억, 과거의 감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기억은 더 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약한 기억, 즉 생생하지 않은 기억 또는 지루했던 아무것도 안 하는 기억은 아주 약하게 갖고 있으면 그것이 뭘 의미하게 된다? 이게 3번인가요? 뭘 유지하게 된다? 맞아요. 바이어스드, 편견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자, 세 번째 줄 끝으로 가면 we tend to, 우리는 어떤 경향이냐면 view A as B 해서 A를 B로 본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과거를 어떠한 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냐면 concentrated, 집중된 시간. line of emotionally exciting event. exciting은 뭐예요? 흥미로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런 것만 막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arouse에 또 밑줄 치고, arouse라는 말은
어떠한 감정을 만들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감정을 유발하다는 뜻인데, 그래 감정을 유발하는 그런 면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에피소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다음에 뭐를 잊어먹는 경향이 있을까요? 지루한 거. 지루한 거. 지루한 거. 서머 베이케이션 여름방학이 있을 텐데 will be recalled 그것은 어떻게 기억이 되냐면 하이라이트 즉 아주 재밌는 거는 잘 기억을 하게 되고요. less exciting part 덜 재미있는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will fade away 당연히 기억이 안 날 겁니다. with time 시간이 지나면서 fade란 말은 옅어진다는 뜻입니다. away란 말은 사라진다는 얘기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게 될 거예요. eventually 결국에 to be forgotten forever 완전히 잊혀질 겁니다. 에서 리절트 결과적으로 그래서 when we estimate how our next summer vacation will make us feel estimate는 평가하다니까 예측하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게요. 어림짐작하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림짐작합니까? how 어떻게 다음의 여름방학이 우리한테 어떤 느낌을 줄지를 예상하게 될 때, 우리는 뭐를 과장하게 되냐면 파저티브 즉 아주 생생한 기억만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It seems 어떻게 보이냐면 as if는 마치 뭐뭐처럼 as though도 마치 뭐뭐처럼입니다. 에지프 어디죠? as though 네. imprecise picture of the past. imprecise가 어렵다. 네, precise라는 말이 뭔지 알면 되겠습니다. 조금 쉽게 적어볼게요. exact란 말이 정확하다. accurate란 말도 정확하다. 그 다음에 기계 같은 것이 정밀하게 떨어진다는 말을 할 때 precise란 말을 써서 정밀하다라고 합니다. 셋 다 정확하다라는 뜻인데, 네. 그러면 이제 그 뭐를 만들 때 부정어를 만들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발음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인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쓰면은 뭐가 돼? 네, 발음이 부드럽게 되면서 반대 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뭐처럼 느껴진다? 과거에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나 그림이 원리스는 어떤 이유가 된다? 미래의 정확하지 않은 예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빈칸을 치려면 제 입장에서는 마지막 문장을 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이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만나죠. 예,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만난다는 빈칸에 어떠한 이렇게 원칙은 크게 달라지는 않지만 만약에 저기다 밑줄을 치면 한 칸 밑에 비슷한 표현이 또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바보가. 네, 그래서 전체 문장을 아마 어떤 식으로 치면 아마 굉장히 좋은 문장이 될 것 같아요. 원래 있는 문장은 과거의 생생한 기억만 기억하고 재미없는 기억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마지막 문장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미래의 기억도 왜곡할 수, 미래 예상도 왜곡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중요한 문장이죠.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밑줄을 치면 여기 문장이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지면 아주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